안녕하세요. 더블엔연구소 문소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용카드 등 사용의 소득공제 두 번째 편을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신용카드 등 사용의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오해의 여지가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의 소득공제 항목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 영수증을 합쳐서 총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그리고 대중교통을 기준으로 100만원까지 환급, 전통시장을 기준으로 100만원까지, 도서구입 및 공연 관람 비용을 기준으로 100만원까지 총 공제가 돼서 6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대중교통에서 공연 관람까지 나머지 부분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그리고 도서구입 및 공연 관람 비용 같은 경우는 내가 사용한 금액의 30%까지 공제가 되고요.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다고 들었어요? 네. 좀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요. 대중교통, 전통시장, 그리고 도서구입 및 공연 관람 비용의 경우에 각각 100만원씩 공제 한도다, 이렇게 뉴스 기사에 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00만원 이상을 사용했는데 100만원 초과분은 안 되겠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계산 방법이 사용액 곱하기 30%는 100만원 이하여야 된다. 이 얘기는 예를 들어서 330만원 정도를 사용하면 곱하기 30%니까 99만원 사용하게 되죠. 그러면 300만원 쓰더라도 전했다 소득공제 범위 안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엄연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 아니어도 카드 같은 경우도 몇 프로까지 공제가 된다라고 얘기가 다 되니까 사실 쓴 금액이 몇 프로까지냐가 중요한 건데, 네.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런 건 좀 아무래도 좀 신속도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100만원까지 된다라고 하면 왠지 100만원까지만 쓰면 공제가 되는 줄 알고, 그게 아니고 정확히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구입 및 공연 관람 비용은 내가 쓴 금액의 30%까지 공제가 되는 건데, 그 30%가 총 1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한 거다. 그러니까 100만원까지 쓴 것까지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니 오해하지 말자. 아시죠?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씩 짚어볼게요. 자, 대중교통 같은 경우는 주의해야 될 게 있을까요? 대중교통의 범위를 잘 이해하고 계셔야겠죠? 범위 내가 차 타고 다니는 거 아니면은 거의 다 대중교통이라서 이거는 그렇게 경계할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조금 이제 애매한 게 있죠. 네네. 예를 들어서 기차. 기차는 대중교통이죠. 네네. 그럼 KTX, SRT는 좀 더 비싸고 빨리 가는데, 그럼 이게 대중교통에 포함됩니까? 이건 좀 포함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돈이 많이 나가는데. 포함됩니다. 그럼 일반 실이 있고 특실이 있는데 특실 포함됩니까? 거기까지 좀 해주면 안 될까요? 결국 세법은 법에 그런 내용이 없으면 다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내용이 없으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법을 보면 대중교통의 범위에서 특실은 안 되고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다 포함이 됩니다. 네네. 그러면 제외가 되는 항목이 뭔지를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대표적으로 택시. 그렇죠. 카카오 택시는 안 되냐, 택시랑 비슷한 타다는 안 되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안 됩니다. 그리고 요새 공유 킥보드 그런 거 있죠? 킥고잉, 킥고잉 뭐 이런 거 많더라고요. 그런 거 당연히 안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자전거 기차에서 앞에 보면 다른 애 있어요. 다른 애 녹색으로. 그거는 약간 대중교통의 느낌이 나죠? 대중교통 아닙니다. 그리고 배 타고 어디 갈 수 있죠. 제주도를 배 타고 가거나 어디 인천 어디 섬에 가는데 배 타고 가거나 대중교통 아닙니다. 그리고 수상택시 요새는 거의 없긴 한데 예전에는 있었거든요. 한강을 이렇게 가로지르면서 대중교통이 아닙니다. 그러면 대중교통이라고 하면 왠지 거의 다 될 것 같지만 정확하게는 버스, 지하철, 기차, 그리고 그런 버스가 된다고 하면 공항버스랑 고속버스까지도 되겠죠. 가능합니다. 그렇게 가능한데, 가능하지 않는 종목으로는 킥보드, 그리고 요즘 타다라는 플랫폼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유로 같이 타는 거, 그리고 택시 말고도 수상택시도 안 된다. 이 부분은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자, 두 번째로 전통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전통시장 공제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의 그런 경계가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왠지 올드한 시장을 다 될 것 같은데 다 인정이 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통통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전통시장 통통이라는 사이트로 왔습니다. 네, 자, 전통시장 통통이라는 사이트에서 네네. 이제 우리 집 근처에 또는 내가 자주 가는 동네에 전통시장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찾을 수가 있어요. 네네. 좋네요. 예, 그래서 실제로 전통시장으로 분류된 곳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전통시장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런 경우는 전통시장 소득공제가 또 대상이 안 되니까요. 네네.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릴까요? 네네. 강남역 지하상가에 네네. 보면은 뭐 옷도 팔고 잡화도 네네. 팔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는 전통시장일까요? 아닐까요? 강남역이 뭐 기본적으로 강남 스타일인데 전통시장이라는 말은 솔직히 매칭이 안 되지 않나 싶은데요. 여기 한번 볼까요? 네네. 사이트에 보시면 네네. 전통시장 찾기에서 강남역 지하도 상점가 네네. 해서 클릭을 해보면은 강남역 지하상가가 전통시장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박이네요. 강남역 상가도 있고 좀 전에 보면 버스터미널도 있었어요. 네, 고속버스 터미널 여러 데도 있고 남대문 남대문 지하상가도 아. 있고 뭐 지하상가 대부분 많이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동대문 같은 경우도 보면 뭐 아이들 장난감 살 때 네네. 온라인으로 살 수도 있지만 동대문 그 문구 안구거리가 네네. 있어요. 거기서 사는 이제 전통시장 소득공제가 되는 거고 대박이네요 이거는. 그리고 동대문 지하 쇼핑센터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사지 마시고 동대문에 가셔서 네네. 지하 쇼핑센터에 가서 이제 구매하시면 됩니다. 동대문 지상 쇼핑센터는 안 되는데 지하 쇼핑센터는 되는 느낌이에요. 뭐 여기 보니까 네네. 종합시장 뭐 기동상가 네네. 뭐 ABC는 안 되고 네네. 기동상가 정확히 뭘 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 된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주소지에 있는 전통시장은 전부 다 전통시장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너무 대박인 것 같아요. 전통시장 좋은데 우리 동네에는 없다. 네. 나는 다 이렇게 세련된 데 살아서 동대문 강남 근처에 살아서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보시면 생각보다 전통시장이 가까이 있다는 거 네. 확인하셔서 네. 소득공제 받아가지고 소득받기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특징을 보니까 네.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이 있고요. 네네. 그리고 전자상품권 가맹점이라고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온누리 상품권이 표시가 표시가 되어 되네요. 있는 데는 사용이 되는 데고 표시가 안 되어 있는 데는 사용이 안 되는 데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여기 상단에 온누리 상품권을 클릭해서 가맹점포 찾기로 들어가 보시면 전국에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전통시장이 다 확인이 가능한데요. 네네. 자, 여기에서 뭐 강남에 있는 가맹 점포를 한번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또 종이상품권 사용 가능한 데가 있고 전자상품권 사용 가능한 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헷갈리는 게 종이상품권으로 된 온누리 상품권을 좀 한 번씩 보셨을 텐데 네네. 전자 온누리 상품권은 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네, 거의 아마 못 보셨을 건데요. 여기서 다시 온누리 상품권으로 들어가 보면 종이 상품권 네네. 있고 그 다음에 전자 상품권 이렇게 BC 카드에 전화해서 온누리 상품권 그 전자 온누리 상품권을 개설한다고 하면 이렇게 신용카드 형태로 배송이 오고요. 여기에 이제 현금으로 입금을 해서 충전을 한 다음에 사용하는 이제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전자 온누리 상품권이든 종이 온누리 상품권이든 특징이 뭐냐면 5% 할인을 해줘요. 네네. 그래서 10만 원을 내가 만약에 충전을 하면 5% 할인된 95,000원만 네네. 지불하면 10만 원이 충전됩니다. 대박이네요. 이거 네. 그러면은 재테크로 따지면 5% 수익을 바로 보고 시작하는. 네, 그렇죠. 5% 수익도 보고 네. 소득공제도 30%나 되고. 플러스 알파네요. 네. 그래서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하게 되면 이게 참 좋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도 추석이 예정이 돼 있으니까 추석에 또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하시면 소득공제가 많이 되겠죠. 네. 근데 좀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저희 온누리 상품권 같은 거를 만약에 누구한테 선물 받으면 네. 차라리 이왕 줄 거 백화점 상품권 아니면 도서 상품권을 주지 왜 이런 걸 줬냐라고 네.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일단은 이제 강남역 지하상가라든지 뭐 터미널, 버스터미널, 동대문 이런 좀 사용처가 되게 많으니까 네. 좋다라는 건 알겠어요. 네. 근데 궁금한 건 예를 들어서 제가 친구한테 온누리 상품권을 선물 받았다고 치면은 네. 돈은 제 친구가 낸 거잖아요. 예. 근데 사용은 제가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누가 소득공제를 받는 거죠? 상품권을 구매한 사람은 네네. 소득공제 못 받고요. 네네. 이 상품권을 실제 사용할 때 현금 영수증 처리를 해달라고 해야 네네.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현금 영수증 처리를 해달라고 하면서 상품권을 사용한 사람이 공제를 받고 예, 그렇죠. 그 상품권을 선물하기 위해서 돈을 쓰신 분들은 공제를 못 받는다. 네네. 아, 감사합니다. 상품권은 많이 받고 싶네요.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팁을 알려드리면 네네. 전자상품권의 경우에 전통시장 쇼핑몰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네. 그래서 우체국 쇼핑, 그 다음에 뭐 온누리 팔도시장, 제주 전통시장 쇼핑몰 이런 데 사이트에 들어가서 전자 온누리 상품권으로 결제를 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저도 이게 같은 전통시장의 범위 안에 있는 걸로 보고 당연히 전통시장 소득공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는데 네네. 세법을 좀 더 살펴보고 그 다음에 국세청에 질의를 해본 결과 네네. 온라인 쇼핑몰은 여기서 분명히 전통시장이라고 해놓긴 했지만 네네. 법상, 현행법상 전통시장으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므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우체국 쇼핑이나 제주 전통시장 쇼핑몰, 전통시장 몰이긴 하지만 온라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반 신용카드 소득공제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만 전통시장 소득공제는 불가합니다. 말을 되게 헷갈리게 써놔가지고 네.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예, 온라인으로 하는 건 안 된다. 예. 반드시 오프라인에서 종이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하던가 아니면 전자 온누리 상품권 카드로 결제하던가 이렇게 하셔야만 전통시장 소득공제 30%가 추가로 가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론은 잘 활용하면 바로 5% 수익도 볼 수 있고 네. 소득공제까지 볼 수 있는데 잘못하면 되는 줄 알고 사용했으나 인터넷 같은 걸로 구매를 하면 안 된다 네. 라는 걸 필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세 번째로 도서 구입 및 공연 관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서 구입 같은 경우도 주의해야 될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우선은 도서 구입하고요. 플러스 공연 관람 비용에 대해서 이게 합쳐가지고 네네. 최대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누구나 다 해주진 않고요. 좀 치사하긴 하지만 연봉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소득에 대한 제한이 있네요. 예, 네. 다른 것들은 소득 제한은 없는데 요 공제 항목만 소득 제한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게 있다면 네. 네. 보통 책을 서점에 가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새는 온라인으로 많이 구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이트에서 예를 들어 교보문고 사이트에서 책을 네. 결제할 때 보면 마지막에 책을 선택하고 결제 페이지로 넘어가서 보면 여기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거 그리고 요새 페이 어플을 많이 써요. 그렇죠. 요즘 피테크 시대니까. 네,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뭐 토스 여러 가지 쓰는데 여기 현재 교보문고 사이트에서 보니까 SK페이는 안 돼요. 네, 그러고 보니까 네. 다 되는 건 아니고 소득공제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그렇죠. 있네요. 앞으로도 여러 페이 어플들이 더 추가로 나올 텐데 해당 페이 어플이 공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살펴보셔야 되고요. 네네. 그 다음에 휴대폰으로 수액 결제할 수 있죠. 네네. 뭐 책이 10,000원짜리 사면 뭐 얼마 안 되니까 핸드폰으로 그냥 문자 인증해서 해야겠다. 휴대폰 수액 결제로 책을 사면 무조건 공제가 안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현금으로 계좌 이체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처리를 하셔야지만 도서 구입에 대한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도서 구입 같은 경우는 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이제 공연 관람을 하시면 그 부분 또한 똑같이 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 특이사항이 있다면 올해인 2019년 7월 1일부터 미술관과 박물관의 경우 입장료까지 소득공제 항목이 더 늘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시거나 저희를 응원해 주실 마음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감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